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속담 중에 놀라운 속담이 하나 있어요. 웃지 않으려면 전을 펴지 마라. 웃지 않으려면 전을 펴지 마라. 여러분, 전이 뭐죠? 전? 옛날에 장마당에 시장 여는 거, 문 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웃지 않으려면 문 열지 마라. 명심하세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명심하세요. 안 웃으려면 문 열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심한 얘기였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우리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안 돼! 이유가 뭘까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누가 만들었어요?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었어요. 머리스 맥도날드하고 릭 맥도날드가 만들었어요. 요거를 세일즈맨 출신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52세 나이에 산 거예요. 그때가 1955년이에요. 세일즈맨 출신이었습니다. 요걸 사가지고 세계적인 체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맥도날드는 미국의 최고의 수출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맥도날드를 키울 때 레이 크록이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죠. 영웅이죠. 레이 크록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여러분,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알바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맥도날드는 알바생이 나중에는 맥도날드 사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맥도날드 본사 사장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 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비전만 주고 너 잘하면 이렇게 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 훈련 없이 숙달 없어요. 훈련 없이 장인 없어요. 그냥 웃어라. 그래서 웃는다면 세상에 안 웃을 놈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숙달 안 되면 안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할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일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놀랍게도 레이 크록이 이런 개념을 창안합니다. 맥의 직원, 즉 맥도날드의 직원은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 있다.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권리이자 의무. 뭐냐? 맥의 직원은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는 순간, 우리나라를 말한 게 아닙니다. 미국 맥도날드입니다. 맥의 직원은 맥도날드의 유니폼을 입는 그 순간 훈련생이 된다. 연습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서빙 자체가, 내가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뭐죠?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실제가 훈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훈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까다로운 고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자, 까다로운 고객을 딱 만났어. 그런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나를 뭐로 보냐고. 저렇게 까다로운 놈들 때문에 나 이 일 못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생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까다로운 고객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교관이 세네? 왜 대답을 여러분 또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설명을? 안 끝납니다. 이러면 교관이 세, 교관이. 그렇게 생각을 해. 훈련, 이게 훈련이고 연습이니까 교관이 세네? 여러분, 센 교관한테 훈련을 받아야 숙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누가 봤겠습니까? 네. 뭐 이제 그런 소문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라고. 크산티페가. 그래서 여러분, 근데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욕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 대머리, 소크라테스가 대머리로 그려지잖아요. 저는 대머리 아닙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요거 벗으면 대머리일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뭔가 비밀을. 대머리에다가 물을 바가지로 물을. 그때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다운 얘기를 하죠. 천둥이 치면 반드시 소나기가 오게 돼 있다. 멋진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 같은 분이 저렇게 악한 사모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생각해봐라 이놈아. 말을 잘 타려면 처음에 사나운 말을 타야 된다. 사나운 말을 타게 되면 그 다음에 순한 말은 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러니까 내가 사나운 말을 잘 타도록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든지 탄다. 그 말은 내가 이 여자와 잘 살면 그 어떤 여자와도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한 여자분들 계신가요?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하게 보이는데 혹시 계신가요? 남편이 좀 사나우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이놈하고 잘 살면 그 어떤 놈하고도 잘 살 수 있다. 아니, 그냥 재밌게 한 말이니까 따지지 말깁니다. 고객이 사납다. 이 사나운 고객을 내가 잘만 내 편 만들면 그 어떤 고객도 나는 내 편
내 팬 만들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사나운 고객이, 까다로운 고객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하면서 가끔 야담으로 나오는, 야설에 나온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사실 소크라테스는 나이 50까지 노총각이었답니다. 그때 나이 50, 지금부터 2500년 전에 50이 노총각이니까 보통이 아니죠. 얼굴이 그렇게 생기기 어려울 정도로 못생겼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머리는 벗겨졌고. 그런데 이 사람이 크산티페를 딱 만날 때 자기 나이 50인데 크산티페 나이가 20이었어. 20. 30세 차이. 그럼 잘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여 살려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밖에 나가서 소피스트 돼가지고 뭐 저기 아이들 가르친다고, 어떤 사람은 궤변이라고 하는데, 물론 놀라운 분이지만은, 그리고 집안 살림은 놔둬버려요. 여자가 혼자 집안 살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가끔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은 등 뒤에 나뭇잎이 묻어 있었다. 나뭇잎이. 이걸 자세히 물어보지 마세요.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불륜을 저지를 때 호텔과 모텔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은밀한 곳이 아무도 없는 오리나무 숲이었답니다. 그 수습해서 누구하고 온 거는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지금 뒹굴고 온 겁니다. 내가 지금 심한 얘기 했나요?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 볼 때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여러분 화가 안 나시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훈련입니다. 소크라테스 사례에서도 그렇고 맥도날드 사례에서도 그렇고 훈련입니다. 아침에 직원이 80명이든 100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한 명은 거울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아침에 단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웃기 연습 한번 해보자. 같이 웃어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 보고 웃는 거야. 이렇게 웃다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요, 억지로 웃고 있는 놈 보면 재밌거든요. 그 저쪽에서 진짜 웃음이 나와요. 그래, 처음에는 억지로 웃다가 나중에는 진짜 웃음으로 바꿔줘. 이걸 우리는 진실의 순간 이렇게 불러요. 가짜로 웃었는데 진짜로 바꿔줘. 여러분, 웃음이 너한테만, 이게 웃음을 어떤 사람은 웃음을 스트레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꼭 웃어야 되냐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아, 힘들어 죽겠는데 웃어야 되냐고.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자기 관리의 핵심이 웃는 거거든요. 여러분, 웃으면은요, 놀랍게도 건강해지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로마린다 대학에서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코미디 영화를 1시간 보면서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하기 전과 하기 후를 비교해 봤더니, 하고 나서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이 침투하면 이걸 막아주는 호르몬인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몇 배 늘었느냐? 200배 늘었어요. 200배. 200배. 여러분, 그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요. 웃음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서양에서는 속담이 있어. 한 가지. 그게 뭐냐? 꾀병. 꾀병만 못 고쳐. 다른 병은 웃으면 다 고쳐져. 그러니까 웃는 게 고객을 위해서가 웃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시켜서 웃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웃는다, 이런 마음들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가 몇 명이든 아침에 단 5분만이라도 같이 웃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상호간에 덕담도 좀 하시고, 이게 체계화되면 이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여러분도 힘드셨죠? 코로나 때 힘드셨죠? 저도 코로나 때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아마존이 코로나 덕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반대로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놀랍게도 그 많은 오프라인이 망했는데 월마트는 안 망했어요. 지금도 월마트는 잘 나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월마트가 택한 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문화는 곧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한테 나오거든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가끔 그 대형마트 같은 데 보면은 전략으로 이런 걸 세우죠. 초저가. 이런 거 초저가. 또는 어떤 곳에 가면 전략으로 신선식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걸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월마트에서는 저가나 신선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다. 사람을 만들면 된다.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전역에 있는 그 많은 월마트 매장마다 근처에 가까운 근처에 월마트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이요? 여러분 대면 접촉 훈련이요. 대면 접촉.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본사를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도 하지만은요, 일반적으로 혼자 가게를 하신 분이나 이제 가족끼리 식당을 하신 분들은 교육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강의 때문에 혼자 식사할 때가 많아요. 어떤 곳에 가니까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은 식당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딱 들어가는데 식당 사장님이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바로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다 파리가 붙어 있었어. 파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나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나를 때리는 리는 없지만은 제가 오늘 뇌강 얘기를 안 했지만은 본능적으로 나는 음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날 정말 체할 뻔했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무서웠어요. 나는 사장님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왜요? 점포 열어놨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열받지.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오는 고객은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눈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눈을 안경을 맞힐 때 요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제가 좀 물었어요.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안과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많이 웃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니 저한테 눈을 시력을 재는데 눈을 크게 뜨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크게 떴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좀 힘을 좀 주라고, 눈에 힘을 주라고. 시력이 안 재진대요. 나 힘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시력이 안 재진대. 크게 뜨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게 최대 용량이라고. 나는 지금 뜨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막 웃더라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서 뒤에서 눈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시력을 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 눈 때문에 제가 자꾸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이라 그때 전까지는 안경을 안 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나 때문에 웃었던 놈이거든, 그놈이 지금. 근데 갑자기 짜증 비슷하게 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왜 짜증을 내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처음인 줄 아냐고. 오늘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웃으면서 했던 첫 마디 얘기. 나는 처음인데 고객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 여러분 종업원들은 짜증나. 그러나 처음 오는 각자 고객 입장에서 볼 땐 처음이야. 왜 이 말에 공감을 안 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여러분 내 입장.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난 줄 아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아카데미도 지금 만들어 여러분 참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곳 한번 봅시다.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식당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식당에 딱 가면은요, 우리 고객 입장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식당을 딱 가면은 누가 사장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사장인지 알아요? 몰라요? 일반적으로 알아요. 사장은 몸과 마음과 뇌를 다 써요. 사장은 아무리 피곤해도 2시, 3시 넘어서 막 점심 식사하겠다고 몰려와도 늘 뛰어다니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 근데 종업원은 매뉴얼대로 해요. 2시, 3시 넘어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은 매뉴얼대로 어서 오세요 해. 그런데 몸은 말해. 이렇게 몸은 이렇게 말해. 지금 몇 시냐 이 자식아. 아씨, 점심을 3시에 먹냐? 우리 언제 쉬란 말이냐? 몸이 말해. 몸이. 나는 이걸 배웠어요. 내 딸한테. 제가 아들, 딸 둘을 키워요. 여러분 제 아들은 바로 대들지만 제 딸은 안 대들어요. 눈에 넣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어렸을 때 제 아들한테 나무라면 제 아들은 바로 대들어. 제 딸은 안 대들어요. 절대 말로 안 대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지가 원하는 메시지는 전달을 해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죄송해요.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는데 그냥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아씨 아빠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말을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종업원은 몸으로라도 말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입으로 말을 하면 나중에 대표님한테 사장님한테 얻어듣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냥 몸으로 말을 해.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안다. 지금 말한 대로 주인과 종업원을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보다 종업원이 더 친절해. 저는 그때마다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눈여겨봐야 된다. 앞으로 더 큰 주인 된다. 그런 분이 더 큰 주인 된다. 또 하나 마지막. 주인답지 못한 주인이 많아. 분명히 주인인데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오해 마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꼭 그리 쳐다보면 내가 말을 못해요. 주인인데 종업원 맘도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인인데 왜 고객이 왔는데 주인이 웃질 않아요? 왜 고객이 왔는데 주인이 친절하게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다.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여러분 주인은 주인다워야 된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주인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답게 훈련하시고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도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미래의 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종업원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좋아요. 훈련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 곳이 이 서비스 대면 접촉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은 주인보다 종업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종업원이 친절해요. 왜 그럴까요? 고급 백화점에 가면 종업원이 친절한 이유? 그럼요.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훈련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주인만큼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곳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이 주인보다 못할 수 있고 또 주인도 주인답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한 게 제가 훈련 제안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자, 이제 소통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통을 통해서 분위기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제가 먼저 웃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를 소통할 때 뭘로 하죠? 소통을 뭘로 해요? 말로 하죠. 부부 사이 소통을 뭘로 해요? 몸으로? 아니 틀린 말 아니에요. 아니, 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몸으로 주로 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이제 돈으로 해요. 돈으로. 돈만 주면 소통이 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인생의 가장 긴 부분 50대 이후. 제가 여러분 미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50대, 60대 이후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냥 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너 몇 살까지 살려고 생각하냐? 나는 몇 살까지 살려고 목표를 세워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단지 몇 살까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 목표는 세웠다. 120이다.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120까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돼. 준비를 더 해야 돼. 몸 관리해야 돼요. 마음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나 자기 관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다가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제가 먼저 죽으면 부정적인 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이 말하는 꼴이 꼭 그렇게 보이더라. 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분 120까지 강의해야 되는데 안 됐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길어집니다. 이제 50, 특히 60 이후로 기간이 120, 아직 60년 이상이 남게 됩니다. 그 60년 동안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집에서 살려면 누구와 잘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가 잘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시죠? 그래도 60 넘어가지고 여러분 돈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어렵다고 대답해주면 되는데 이 말을, 여러분은 지금 뭐 사장님이니까 60 넘어서도 가능하겠지만은, 자, 60 넘어서 몸으로 소통하기가 아주 쉬워요?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럼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해요? 말로 해, 말로. 이 말만 남아, 말만.
그런데 우리는 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진짜 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오해 마세요. 되게 뭐 많이라기보다는 60 정도 되신 분들 보세요. 부부끼리 여러분 산에를 간다든지 운동할 경우 참 많아요. 나는 부부끼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서요, 나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해요. 남보다도 더 무서워요. 남보다도 무서워. 여러분 산에 가다가 아내가 뒤에 떨어지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도 않아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손잡고 올라와요. 물론 부부가 아니라서 문제지. 근데 부부는 한참을 가다가 누가 뒤에 떨어지면 이렇게 말해. 빨리 와! 뭐 있어 지금? 우리 말이 무서워. 말이 무서워.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된다. 이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